기본적으로 연인관계를 넘어 인간관계에서는 항상 서로의 입장이 동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갈등이 생기고 싸울 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때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 중 하나의 행동을 합니다. 싸우더라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린다. 싸우는 게 싫어서 아예 말도 꺼내지 않는다. 하지만 이건 둘 다 100점짜리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1번을 선택하면 갈등이 더 커지게 되고 2번을 선택하면 갈등을 계속 피하다 나만 계속 손해보게 되니까요. 이번 영상에선 내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1번도 되면서 상대의 기분도 나쁘지 않게 하는 2번도 성립될 수 있는 갈등의 해결 방법을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갈등에서 내 입장을 얘기할 때 불같이 화를 낼 때가 많습니다. 아니, 난 이렇다고. 느끼셨듯 이런 말은 톤만 들어도 상대가 기분 나빠져요. 갈등이 생겨서 짜증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런 불같음은 일단 참으시고 얼음처럼 차갑고 냉정한 톤을 유지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야 상대도 화를 자제하고 냉정하게 서로의 입장을 따져가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 다음 어떻게 말하느냐, 바로 아이화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먼저 아이화법의 반대 개념인 유화법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일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뭐가 미안한데? 넌 나한테 관심이 없어. 전화하지 말라 했다고 진짜 안 해? 내가 귀찮아? 이렇게 모든 원인과 책임을 너에게 돌리는 대화 방식인 거죠. 일단 이건 상대방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데다 무조건 상대 탓만 하는 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는 듣기 싫고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 입장을 이해해주고 싶어질까요? 당연히 각자 서로의 입장만 얘기하면서 소모적인 싸움만 반복되는 겁니다. 해결은 안 되고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지는 거죠. 이와 다르게 아이화법은 상대의 입장과 내 입장을 동시에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 내 입장을 이해시키는 것, 서로의 입장을 조율할 대안을 제시하는 것, 이 3단계 순서가 기본입니다. 먼저 1단계는 상대 입장을 먼저 얘기한다. 그래, 충분히 뭐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얼마나 뭐뭐 했을까? 나라도 뭐뭐 했을 거야. 이때 포인트는 정말로 내가 상대방 입장이 돼야 돼요. 역지사지라고 하죠. 내 입장에서 아무리 거슬리건 불리하건 상관없이 상대 입장에서 당연히 들법한 심리를 내가 먼저 선수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걸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잠깐은 내 입장을 포기하고 정말로 내가 상대방의 상황에 처하면 어떨까,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만 해줘도 충분히 리얼 역지사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진짜로 너를 공감한다는 느낌을 줘서 상대도 내 입장을 이해할 심적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양쪽 입장을 정말로 다 생각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 다음 얘기할 내 입장에도 무게가 실리게 되는 거죠. 근데 필요 이상의 공감력을 가지신 분은 이 1단계에서 끝나버리고 호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단계, 내가 먼저 역지사지 해줬으니 내 입장을 얘기할 명분도 상황도 충분히 만들어줬습니다. 그때 하지만 근데 라는 말로 시작해서 내 입장을 제3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듯 객관적인 관점으로 얘기해주는 겁니다. 근데 내 입장에선 이 상황에서 이런 기분이 들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 3단계, 청유형으로 서로의 입장을 어느 정도 양보시킨 대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요. 이것만 들어서는 응용이 어려우시죠? 실제 상황에서 바로 예를 들어볼게요. 구체적인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미안하다고만 하는 사람을 대할 때 1단계, 네가 무조건 미안하다고만 하고 뭘 잘못했는지 얘기하지 않는 건 잘못한 걸 직접 얘기하기 쪽팔리는 것도 있을 거고 그걸 굳이 말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 그러는 거겠지. 2단계, 하지만 네가 이렇게 미안하다는 말만 계속 반복하면 내 입장에선 네가 여전히 잘못을 모르는데 그냥 이 상황을 넘기기만 하려는 건가? 알아도 고칠 생각이 없고 앞으로도 또 그럴 생각인 건 아닐까? 이런 불안한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더 섭섭했던 거고. 3단계, 난 네가 스스로 잘못한 게 뭔지 알고 미안하다 얘기한 거라 생각해. 그래서 웬만하면 이해하고 넘어가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앞으로는 그냥 미안하다가 아니라 내가 어떠어떠한 부분이 미안해 라고 콕 집어서 얘기해주면 안 될까? 그러면 섭섭함도 풀리고 나도 더 잘 이해해줄 수 있을 텐데. 절제가 필요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1단계, 술 많이 마셨어? 그렇구나. 술 마시면 기분 좋겠다. 알딸딸. 근데 자기가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술자리 분위기도 좋아하고 그래서 즐거운 거 이해해. 나도 가끔 술 마실 때 그런 게 좋으니까. 2단계, 근데 자기가 지금은 젊어서 술을 많이 마셔도 되지만 내가 걱정하는 걸 떠나서 이제부턴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하루 이틀 볼 것도 아니고 항상 자기랑 길게 만나는 거 생각하는데 자기 컨디션 그렇게 망가질 때마다 너무 슬프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해. 3단계, 옆에 있는 나를 위해서라도 조금 줄여주면 안 돼? 끊으라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4번씩 마시는 거 이제 2번만 마시고
해가지고 자기 커피 좋아하니까 괜찮은 카페 여기저기 내가 알아봐 줄게. 술 안 마셔서 허전할 때마다 거기서 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아이화법을 쓸 때 주의점을 알려드리자면 상대방이 일단 내 말을 듣기 시작해야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1단계가 제일 길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1단계는 나도 네 입장 이해 가는데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인 경우가 많아서 강조해드리는 겁니다. 구체성 없이 그냥 네 입장 이해한다 하고 치우면 전혀 진실성이 없죠. 갈등을 피하면 호구가 되고 갈등을 키우면 싸움닭이 됩니다. 연인 간에 인간관계에서 싸울 일이 생기는 건 당연해요. 중요한 건 어떻게 잘 대응하냐입니다. 아이화법만 잘 쓰셔도 상대방이 정말 답 없는 똥꼬집이 아닌 이상 웬만하면 좋게 좋게 풀어갈 수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지혜롭게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연애를 밝히는 남자 박호였습니다.